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싱 세미스터 두 번째 시간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 캐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글이란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인데요. 사라져라. 네, 사라지겠죠?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인데요. 음, 다양한 문제풀이 경진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캐글은 가장 유명한 데이터 과학 경진대 플랫폼이고요.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 2017년도에 구글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13,000여 개의 데이터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문제풀이 연습 혹은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요. 의료, 경제, 자연과학, 공학 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의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학습 결과를 업로드해서 정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고급시, C언어 고급시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사용했던 그 OJ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100점 만점으로 교수님들이 벡터라고 하는 것을 OJ 시스템에 올려놓고 10개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10개의 여러분들의 출력과 교수님들의 올려놓은 정답을 비교해서 점수를 먹여줬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양한 매트릭이 사용될 수 있어요. 분류 문제에 대한 정답 비교. 그래서 그 정답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 1000개의 클래스 중에서 대략 900개를 맞췄다 했을 때에 대한 카테고리 애큐러시 같은 거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 회귀 문제에 대한 리그레션, 에러를 측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민스퀘어 에러라고 했던 MSE를 통해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즉 OJ는 단순 비교를 통한 정답을 측정하는 매트릭이 하나였다면 이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OJ랑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을 위한 평가 시스템이 온라인 저지였다면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그런 온라인 저지 플랫폼이 바로 하나의 사례가 캐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를 기반으로 이제 또 포인트를 획득해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 캐글이라고 하는 정식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서 게임의 어떤 레벨을 상승하듯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수를 더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저지 사이트로 유명한 삼성 e스포츠 혹은 백준에서도 레벨이 있는 것처럼 캐글에서도 레벨이 있는 거죠. 또한 이 레벨에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챌린지, 다양한 회사에서 챌린지를 열어요. 특히 미국의 유명한 IT 회사인 페이스북, 구글, 우버, 기타 등등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양한 데서 정말 엽니다. 그런 회사에서 연 챌린지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범죄 상금 획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에 뛰어드는 이유가 투자부 뛰기로 괜찮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은 캐글이고요. 국내판 캐글이 있어요. 데이콘이라고 하는 데와 AI 팩토리라고 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글로 내져 있고 또 주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이 데이콘과 AI 팩토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이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개인들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성장을 하고 싶어서 활용합니다. 즉, 문제풀이의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정부 기관이나 다양한 단체에서는요, 인재 양성 측면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즉,
소에게 상금을 걸고 다양한 문제를 올려서 여러분 연습하세요 라고 제공을 하는 거죠. 이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씩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요. 본인들의 문제를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즉,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캐글에 올려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해결 솔루션을 찾고 싶은 거죠. 혹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서입니다. 즉, 자기들이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공개적인 공간에 공개하고 그를 해결한 사람을 우수한 인재로 채용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캐글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생태계가 구축됐습니다. 개인은 연습을 통한 성장, 기업은 인재 채용,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 역시 수업 시간에 캐글이라는 플랫폼을 여러분에게 도입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런 플랫폼에 익숙해져서 개인의 실력 향상을 위한 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캐글 내에는 활동 가능한 분야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캐글을 한번 로그인해서 살펴볼게요. 자, 구글에서 캐글이라고 쳐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을 보시면 컴페티션 할 때의 컴펫, 데이터, 노트북, 디스커션 이렇게 뭐 코र्스, 잡 등등이 있죠.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컴페티션과 데이터, 노트북과 디스커션입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컴페티션은 데이터 순위에 따른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다양한 문제풀이 셋인 거죠. 노트북이라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의 노트북입니다. 즉 파이썬 코딩을 하는 노트북이죠. 혹은 뭐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트북은요. 즉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좋은 코드를 공개하고요. 그 코드에 대한 좋은 주석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막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메달을 획득합니다. 이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몇 등을 하냐에 따라서 메달이 주어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회를 할 때마다 등수에 따라서 메달이 부여됩니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한 좋은 데이터셋들을 공개해요. 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 데이터셋이 없어서 머신러닝 연구를 할 수가 없었고 뭐 이와 같은 인공지능 발달이 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한때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달을 했다면 이제는 좋은 데이터가 공개됨으로써 좀 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하는 하나의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그 파트는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토론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 번씩 눌러보세요. 컴페티션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컴페티션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상금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 얼마든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노트북을 눌러보면 이제 이쪽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정렬이 아마 여기 있었네요. 여기 지금 가장 어떤 게 지금 뭐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지금 정렬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풀이 여기 하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공개한 노트북인데요. 보통 이런 게 왜 좋아요를 많이 받냐? 너무 상세하기 때문이에요. 즉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단순하게 코드만 공개한 게 아니라 코드와 주석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을 같이 써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친절한 매뉴얼을 보면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사람들이 공개한 이렇게 퍼블릭 데이터셋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된 데이터셋은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커스 보시면 이 활발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뭐 리슨 투 코멘트에서부터 모스트 보트까지 사람들이 토론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글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역시 이번 기계학습 시간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의 컴피티션, 그리고 이 컴피티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출했던 코드를 노트북에 공개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디스커션 할 수 있어요. 데이터셋은 교수님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메달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다 이 세모, 원 3개짜리다가 조금씩 연습을 할수록 단계가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마스터 등급 이상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인턴십 조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랜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채용 공고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랜드 마스터는 뭐 그냥 서류, 면접 통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 캐글이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실력 향상과 함께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캐글 안에서의 컴피티션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컴피티션 살펴보시면요, 여기 안에 인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클래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숙제, 과제 혹은 작은 경진대회를 열 때는 이 인클래스를 사용해서 대회를 개최하곤 합니다. 참고로 이 컴페티션에 참여할 수 있는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무한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은 만큼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우리가 메달도 함께 획득할 수 있는데, 살펴보시면 이게 교수님이 지금 얼마 전에 종료된 구글 랜드마크 리트리버려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최근 컴퓨터 비전에서 유명한 국제학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대회가 진행이 됐었던 건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 앞에 있는 1, 2, 3등이 돈을 획득할 수 있는,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요 갈색이 골드 메달, 그 밑에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 밑에가 실버, 이런 식으로 쭉쭉 볼 수 있어요. 요 대회 같은 경우는 상금이 약 요만큼 걸려 있었고 541팀이 참여를 했네요. 자, 이렇게 실제로 리더보드를 보시면 색깔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개인이나 단체, 회사의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셋 공개 및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사람들은 왜 공개하는 거지?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유명해지고 싶어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트북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고요. 주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코드 설명과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잘하면 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캐글이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에 참가하는 방법과 리더보드 사용 방법을 간단히 예시를 들 건데요. 사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지난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싱 시메스터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한 이유는 교수님의 인공지능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그냥 바로 교수님이 이런 설명 없이 기계학습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힘들 것 같아서 1주차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역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캐글 사이트에서 요 조인 컴페티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참여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버튼 하나를 더 눌러야 돼요. 제 라이센스에 동의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여기 중간고사분들 사이트를 한번 가보면 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오버뷰, 데이터, 노트북, 디스커션. 어떻게 보면 데이터, 노트북, 디스커션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 오버뷰는 이 챌린지, 컴피티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수님 보면 뭐 인공지능 중간고사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실제 이 챌린지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카테고리의 정확도라고 하는 거네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탭을 누르면 실제로 우리가 학습에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와 이렇게 이제 보면 보이죠.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유방암의 악성과 양성 종양을 예측하는 문제였는데요. 보면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와 또 마우스가 사라졌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요 바로 샘플 submission.csv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즉 학습 데이터는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답 레이블 Y가 존재하는 거고 X와 Y 데이터, 즉 어떠한 환자 개개인의 환자 정보가 있고 맨 마지막 끝단에 이 사람이 아이고 맨 앞이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요 샘플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진단 1 아니면 0으로 악성과 양성에 대한 결과를 넣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였죠. 노트북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 보이세요? 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유방암 문제를 해결한 노트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때 당시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리더보드 보시면 그 당시 학생들의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수님이 어쨌든 참가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했어요. 이 사이트 모든 챌린지에 들어가셔서 조인 컴페티션을 누르시고 I understand and accept을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정답 제출에 필요한 템플릿 파일이 있다는 거죠. 학습이라고 쓰여있는 데이터에는 정답이 있어요. 즉 어떤 환자의 데이터와 그 환자가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정답.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만 있고 그 판단 여부가 데이터 안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문제 해결을 해서 정답 템플릿에 환자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정답을 적어 제출하는 겁니다. 자, 노트북 앞에서 아까 살펴봤고요. 조심해야 할 건 학습용 GPU 사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캐글에서는 주 40시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40시간을 지원을 하고요. GPU 40시간이 넘어가면 계정을 다시 파시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결제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